자, 오늘자 신문 브리핑 12월 9일입니다. 드디어 표결 날이죠. 우선 그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공지할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제가 이제 팟캐스트로 요 방송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아마 달마시안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아이튠즈에도 나올 거예요. 이제 아이튠즈에도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제 이제 그 한국일보하고 조선일보 둘 다 해서 철도 노조가 72일 만에 파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 언플이랍니다. 아직까지 파업이 끝난 게 아니래요. 그 임금 같은 거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협상이 끝났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협상이 끝났겠죠, 그죠? 자, 그 두 가지 일단 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첫 번째 기사는요. 잠깐만요. 자, 2016년 정신없다. 12월 9일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는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입니다. 역시 그렇네요. 오후 4시쯤에 이제 가부 판가름 날 거고, 야3당 배수진 부결되면 의원 전원 사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뭐 탄핵안 자체가 뭐 그 가결되든 뭐 부결되든 간에 재밌는 게, 부결되면 이제 의원이 전원 사퇴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그 국회는 헌법상 20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 200명까지는 봐주더라도, 아무리 이제 누가 잡혀가거나 아니면 사퇴하거나 그렇게 해도 200명까지는 괜찮은데,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국회 해산입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 아마 선거를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만 아마 사퇴하더라도 아마 국회 해산시킬 수 있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처럼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이제 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히 새누리당 및 이제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적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통과되지 싶은데, 통과 안 되면은 아마 의원들이, 특히 새누리당 쪽 의원들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제 꾸준히 어그로 끌어온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국민의당은 최근에 박지원이 터트린 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어도 사실 이제 호남 쪽 지지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지원이 이제 크게 한 건 터트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에 만약에 국회 예산되고 새로 총선거 하면은 좆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게 일면 톱 기사고요. 창업 아이디어만 좋다면 대학 벤처에 30억씩 대준다. 뭐 창업 관련한 이야기고요. 저는 창업 정책에 대해서 별로 말안 듣는, 나는 창업보다는 복지 정책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난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자, 대학 연 5학기 8학기도 생긴다. 연 5학기는 뭐야? 연간 3학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이걸 유연학기제라고 한다네요.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제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이제 오늘 9일이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잘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뭔지. 자, 생산 인구 2020년부터 연 30만 명씩 줄고 50년 후에는 인구 800만 명 감소. 드디어 그러면은 일자리가 좀 생기겠네요. 일자리가 생기겠지. 그지 양파야? 고양이 일자리도 좀 포화 상태 아니니?
봅시다. 이제 1면이고요. 자, 2면입니다. 빌어먹을 콧물 진짜. 실패해도 빚 걱정 말라. 세계적 벤처 키울 파격 지원이라고 아까 이제 1면에 나왔던 그 창업 지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큰 건인가 보네. 2면 탄핵이나 이제 그런 기사를 밀어내버리고 이제 2면에 이게 나온 거 보면 유테크밸리 사업 내년 시행, 창업 발목 잡는 연대 보증 폐지. 유테크밸리가 뭐냐면은 대학 기술 사업화라는 겁니다. 아무튼 대학에서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뭐 돈을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획 보고 망치로 맞은 듯 충격, 아이디어 얻어. 요것도 이제 유테크 관련된 얘기고요. 조선일보 기획은 씨발. 자, 3면 보시겠습니다. 3면 오후 3시 찬반 토론 없이 표결. 의사발언 신청 땐 늦어질 수도 있다. 탄핵안 표결 어떻게 진행되나 쭉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300명 투표에 40분쯤 걸려 8개 기표수 들어가 무기명 투표. 가부 직접 선언해야 끝나면 간표위원 4에서 6명 정도가 개표한다. 5분 자유발언, 의사발언이 변수. 자유발언 본회의 4시간 전 신청. 의사발언은 본회의 중에도 가능. 여당 의총 필리버스터는 없을 것이다. 하면은 좆될 거니까.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제 표결한답니다. 랜드레는 많이 하세요. 자, 가결대는 청와대 탄핵 의결서 전달되는 순간 직무 정지. 저거 안 받으러 가는 거 아닐까? 부결대는 대통령 권한 유지, 야권 재발에 시도할 듯. 자, 200표는 넘겠지. 뚜껑은 열어봐야. 야3당 이탈표 막아야 총력전. 친박 195표에서 205표 안팎 가능성. 보험용으로 찬성 인증샷 찍겠다는 의원들. 탄핵 표결 관련 얘기가 많습니다. 부결되면 쳐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만 이제 민주당이 총사퇴하면 그러면 이제 국회 예산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투표로서 본인들의 상식을 증명할 기회가 생기겠죠. 잠깐만요. 아, 진짜 콧물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절차상의 문제들을 그 조선일보에서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으니까 한번 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기사 논조가 마음에 들겠냐마는. 자, 사면입니다. 국회 밖 촛불 압박. 안에선 야당 철회 농성, 민주당이 철회 농성했다 그랬죠. 청와대는 조용한 폭풍전야. 어제 6시 45분쯤부터 이제 여의도니까 국회 앞이죠. 국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회했다고 하네요. 밤에. 직장인 넥타이 부대까지 참여. 인간띠 만들어 의사당 에워싸. 박사모 등 보수단체들 맞불 집회.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 외쳐. 저 새끼들은 왜 자꾸 그 자기들의 사익과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태극기나 국가나 안보 같은 것들을 언급할까? 사실 난 사람들이 지금 이러는 것보다는 좀 투표를 잘했으면 싶은데 뭐 이미 다 지난 일들이고 앞으로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고생하잖아 이번에. 자, 역시 사면 기사입니다. 야 대선 주자도 총출동. 비박은 막판 표단속. 정당별로 대응 분주. 야 의원들 국회 안에서 촛불 집회. 친박은 전화 돌려. 대통령 지키자. 오늘 일반인 국회 경내 출입 제한. 본회의 참관도 100명만 허용키로. 결국 다 못 들어가네.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볼 수 없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박 대통령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대처. 참모진과 회의 갖고 대응책 논의. 표결 후 어떤 형태든 메시지 낼 듯. 자, 오면입니다. 야권, 야당, 역사의 분기점서 모든 걸 걸겠다. 친박, 탄핵 반대
호소. 사진이 재밌네요. 사진이 이정현, 그 다음에 김무성, 그 다음에 추미애, 그 다음에 박지원, 요렇게 친박, 비박, 민주당, 국민의당 요렇게 4명의 대표, 뭐 사실상의 대표들이죠. 들이 이제 사진이 있고, 심상정은 잘렸네. 자, 민주당 의견은 이렇습니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촛불 집회 통해 즉각 퇴진운동. 자, 국민의당 가결되면 경제부총리 임명 등 전국 안정 논의들 비박.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흐트러짐 없이 표결 동참. 신박 탄핵은 야당만 좋은 일이다. 4월 퇴진은 아직 유효하다. 4월에 퇴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설령 박근혜가 실제로 이제 4월에 퇴진한다는 약속을 지키더라도 그때까지 판을 안 쪄놓겠어요? 시간 버는 건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논란 끝에 세월호 7시간 탄핵안 포함. 중도 친박 표심에 영향 줄 듯 비박 헌재 심판 지연될 수도. 그게 들어가야지. 자기가 뭐 여자로서의 사생활 대통령인데 무슨 그걸 가지고 그러냐. 여자 사생활 가면서 막 숨기려고 그랬던 그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이거 직무유기죠. 대통령 근무 시간인데. 요즘도 지문, 요즘 사기업에도 지문 가지고 그 출퇴근 뛰는데 그 대통령은 안 찍어도 되나? 편하네 되게. 자, 육면 국정농단 육성은 들었지만 의원들이 찾아낸 건 거의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걸 밝혔습니다. 그 새누리당의 깽판 속에서도 이완영, 특히 이완영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깽판 속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밝혔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저렇게 뽑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국정조사 청문회 중간 점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작은 성과는 거둬 제보 영상 통해 김기춘이 2007년 최순실 존재 알았다는 것 드러나. 자, 뭐 국정조사 무용론, 송고 질문 없이 대부분 호통 육박, 새 증거 찾아내 증인 압박하며 비리 밝힌 50 청문회와 비교하면 이번 청문회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어느 정도 조금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조선일보의 이런 물타기 논조에는 나는 전혀 이건 전혀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네요.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자, 밝혀진 사실들이라고 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선은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2007년부터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2007년부터는 알았다는 증거 공개라고 해야겠죠. 조사하다가 어감을 크게 바꿉니다. 자, 새누리당의 장제원은요,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의 출처는 삼성이다 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자, 국민의당의 김경진은요, 최순실이 먼저 장관 후보로 물색 차은택의 후보자 추천 의뢰했다는 걸 알았다고 하고, 새누리당의 황영철은 최순실이가 구매한 대통령 옷 가방은 최소 4,500만원어치다. 니들이 좋아하는 이완영 의원 같은 분들을 뭐 규명한 거는, 그런 거는 또 표로 정리 안 해놓으셨네. 자, 아무튼 그리고 애초에 찾아낸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병우나 아니면은 최준실 같은 핵심 증인들이 전부 다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그 정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잘한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한국의 현대사,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어쨌건 살아남은 이제 미꾸라지 같은 김기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추궁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뭐 그 애국 신문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좀 많이 파내든지. 자, 다음 기사입니다. 북한 미국 국장 트럼프 정책 파악 전까지는 행동하지 않는다. 이건 북한 얘기고요.
밑에 것도 북한 얘기들입니다. 북한 얘기들은 근데 뭐 제가 특별하게 읽어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먹지도 못하는데 뭐 미사일은 쏘겠나. 오늘 미사일 쏘면은 탄핵 오늘 표결할 때 미사일을 딱 쏘면은 굉장히 타이밍이 예술이겠네, 그죠? 굉장히 재밌겠네. 그러면은 자, 8면입니다. 생산인구 3,763만에서 올해입니다. 2035년에는 3,168만, 그 다음에 2065년에는 2,062만 명이 된다. 일본보다 빨리 줄어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보다 빨리 준다. 그러니까 뭐 생산 인구가 준다는 건요. 사실 일자리는 대체로 유지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배제한다면은 일자리는 유지되면서 이제 일자리에 들어가야 될 경쟁할 사람들만 줄어간다는 거니까 좋은 거지. 여유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생산 인구가 주는 만큼 다시 또 일자리의 개수도 빨리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위대하신 낙관론자들께서는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새로운 기술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막 나대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 진짜 빡치던데. 예를 들어서 천체망원경이 이제 전자동화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컴퓨터를 이제 조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망원경을 전문적으로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쫙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이제 천체망원경이 전자동화됐기 때문에 전자동화 된 천체망원경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전자동화 된다는 게 비용이 이전보다 더 들면은 그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비용이 더 든다는 말은 사람이 더 든단 말인데 전자동화 된 이후의 일자리라는 거는 그 이전에 그냥 손으로 만질 때보다 당연히 사람이 적게 드는 거지. 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된 만큼 세상도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전자동화 됐을 때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쪽 방면한 지식이나 아니면 기술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실 그 이야기는 예전에 아무나 할 수 있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고급 인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니들이 인간이 아닌 거야, 이 새끼들아. 자, 출력 떨어지는 인구 엔진 생산 인구 비중 절반 이하로 2065년에 일본에 역전당해 청년의 노인 모양 부담 급증. 작년엔 5명당 1명이었지만 20년 뒤에는 2명당 1명으로 늘어. 세수 감소, 연금 개혁도 시급. 세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기술하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뽑아내려 그러면은 또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생산 인구가 주는데 기술 발달 때문에 일자리도 빨리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냥 둘이 이제 감소하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른지는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생산 인구 줄어드는 속도보다 일자리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은 우리는 진짜로 기본소득,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시점에서부터 어떤 부의 재분배인데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생산 인구도 2억 명 이상 급감. 중국도 되게 많이 빨리 주나 보네. 중국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 요즘 애 놔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일본도 그렇고. 하긴 일본이 제일 빠르죠. 신기하게 그렇더라고. 일본이 한 10년 빠르고 우리가 10년 느리고 그 뒤를 이제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죠.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겠네. 좋네. 한중일 사이좋은 한중일. 신면은 이제 사회면입니다. 뭐 특검 관련한 얘기들이 쭉 있어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핫코너 시청률 신기록에 실검 1위까지 한 국회 방송. 평소에는 그 재미없다는 국회 방송이 요즘 1등하고 있답니다. 그 김영란법 위반 첫 과태료가 나왔답니다. 고소사건 담당 경찰한테 그 떡을 보냈는데 그거 이제 2배인 9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강대 신임 총장의 박종구 종교학과 뭐 이건 필요가 있나 씨발 내가 읽어줄 필요가 없는데.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벗었다. 혐의 없음 떴다네요. 뭐 별얘기 없네. 아 요런 얘기 있네요. 현기환 이영복에게서 수표로 50억원 받았다. 검찰 2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11면은 또 노쇼 이야기네요. 이게 노쇼 이야기가 지금 나흘째 계속 지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제목만 읽어드리면은 병원 18%, 기차 21%, 줄지 않는 공공서비스 노쇼, 피해자도 국민. 노쇼는 그겁니다. 그 예약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 수술 예약 펑크 비율 무려 10%, 응급환자 치료에도 영향 미쳐. 코레일 막판 취소, 위약금 400원. 미국, 독일보다 턱없이 낮아. 아 이게 위약금이 300원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가? 이런 거 좀 올릴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이 타야 되니까. 자, 얌체 때문에 노쇼 벌칙 더 강화하자는 휴양림 이용객들. 객실, 캠핑장 등 중복 예약의 몸살. 이게 아마 그 자기들끼리 쾌적하게 그거 하려고 쾌적하게 이제 그냥 놀려고 사는 다른 사람들 거를 대신 예약해 놓는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여러 휴양림에 중복 예약해 놓고 막판에 한 곳만 골라가는 얌체 예약 쇼핑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접수 30분 만에 마감된 지자체 교양 강좌 정작 30%가 개강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츠사키님 안녕하세요. 노쇼는 뭐 없어져야 될 문제긴 하지. 근데 이게 나흘째 이렇게 한 면을 다 차지한 기사들로 적을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12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영문과로 입학해 뇌과학 융합 전공으로 졸업 가능. 교육부 학사제도 개선안 발표. 이거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뭐 유엔 그건가? 그러니까 뭐 한 1년에 뭐 3학기 4학기 뭐 요렇게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거 같은데 뭐 좀 달라지나 보네 또. 나는 이런 거에 좀 부정적이에요. 내가 좀 보수 꼴통이라서 그런지 수구 꼴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나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대학에 와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결국에는 배우는 게 결국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지금 말 그대로 있잖아요. 정말 그냥 딱 기술 훈련만 받다 가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그 대학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대면 또 모르지. 전문대는 애초에 이제 기술 훈련 기관이니까. 애초에 전문적인 기술들을 배우는 게 전문대니까. 근데 순수학문 배우는 4년제 대학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썩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병신들이 저보고 이제 빨갱이라 그러는데 저 굉장히 보수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보수 같잖아요. 양과 표정 봐요. 보수 같잖아. 자, 독감 유행주의보. 저는 독감이 아닙니다.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크다. 뭐 상관은 뭐 아무 의미 없다. 자, 뭐 그렇답니다. 리빙 포인트. 조선일보 리빙 포인트. 자, 꽃줄기 자를 땐 물속에서 사선으로 하랍니다. 굉장히 생활에 중요한 도움이 되네요. 음식이 짜면 물을 넣는다.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학 관련해서는 나는 이런 방향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그냥 개나 소나 다 좋아한다 그러지만은. 자, 13면입니다. 책 읽는 가족 비결 우리 집 서재 같은 동네 도서관 덕분이다. 뭐 서초구립 반포도서관이라는 곳을 이제 취재한 것 같은데, 이런 도서관들이 생기면 좋죠. 학생들이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컴퓨터 하는 것보다는 책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책을 안 보지만 옛날에 많이 읽었으니까. 최근에 나는 진짜 책을 본 적은 진짜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난 게임을 하고 있었지. 요즘 일한다고 바쁘고. 자, 맹탕 군대곰탕 내년부터 진국된다. 국방부 사골 국물 맛 개선키로. 그 몇 조 투자해가지고 에이스, 그러니까 몇 조 투자해가지고 그 군대 생활관 하나도 제대로 개선 못한 새끼들이 어지간히 사골 국물 맛을 개선할 수 있겠네요. 저거 다 개구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빼돌리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을까, 군대는. 경주에도 조금 생길 텐데, 경주에는 그 주민 자치로 뭐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시가 나름대로 의욕이 있어 보이더라고, 그런 쪽으로는. 돈 쓰기는 싫어하는데 사람들 모아서 뭘 한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경기도 살기 가장 안전한 곳 2년 연속 2위. 관심 없습니다. 나는 경기도에 살지 않기 때문에. 대구가 21점이네요. 낮을수록 안전하답니다. 대구보다 높은 곳이 충남 25점, 전남 25점, 부산 25점, 제주 24점, 강원도 28점. 강원도 왜 이렇게 위험해? 다른 얘기는 없고요. 아, 동마다 있는 건 아니고. 자, 16면은 국제면인데 트럼프 내각 3대 키워드는 군인, 억만장자, 오바마, 반오바마. 반오바마가 아닐 텐데.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일단 넘어가죠. 트럼프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트럼프 환경규제 철폐론자를 환경보호청장이 지명. 대한민국 국민 기업가를 대통령에 지명 선출. 뭐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들리네. 보자, 뭐 그 이유는 전부 다 이제 뭐 문화면인데, 재밌는 얘기가 있네. 굼뜨고 순수한 아기 애달이 30살 됐어요. 보노보노 이야기입니다. 보노보노 족같은 보노보노 좀 치워라 할 때 그 보노보노입니다. 그 이게 30년이 됐구나. 대전요? 대전도 괜찮을걸? 평화로울걸? 대전에 뭔가 좀 이상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뭐. 보노보노가 30살인데 저는 27살인데 나보다 3년 일찍 나왔구나 이게. 잠깐만, 나보다 3년 일찍 나왔다는 거는, 그러네, 1986년 7년쯤에 나와서 나온 만화라는 거니까 그때 만화가 내가 어릴 때 봐도 재밌었고 지금 봐도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좋은 만화들이 넘치는 일본 만화계가 지금은 왜 그 모양이 됐을까? 지금은 그냥 왜 오타쿠판이 됐을까? 참 통탄할 만하다. 통탄할 만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면은 뭐 그냥 광고들이고요. 21면은 전부 다 또 문화면인데 특별하게 중요한 얘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 대구 진짜 좋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23면은 뭐 피플 앤 스토리, 뭐 결국엔 문화 쪽인데 특별한 얘기도 없는 것 같고요. 스포츠 면에도 뭐 별거 없고. 신문은 선생님 면에는 오늘은 뭐 그 그림 관련한 얘기들이 적혀 있네요. 추상화인가?
자, 29면입니다. 드디어 오피니언 면입니다. 증오에 빠지지 말고 박근혜 이후 고민할 때. 난 증오할 건데. 나는 왜냐하면은 뭐예요. 새누리당이 이번에 그냥 싹 갈렸으면 좋겠는데. 조선일보 생각은 좀 다르신가 보죠? 인격 말살까지 묵인하는 폐륜적 상황이다. 보수의 멋대로 책임전까지 말라. 국민적인 분노는 정치권 전체에 향한 것이다. 촛불 지나면 경제 안보까지 위험하다. 지금 물타기 하는 거 보이시죠? 딱 물타기 하는 거 보이시죠? 국민적 분노는 정치권 전체에 향한 것이다. 보수의 멋대로 책임 전가하지 말라. 딱 물타기 하는 거 보이시죠? 이래서 내가 조선일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어떻게 하면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아무튼 나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나쁜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최소한의 목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공통된 최소한의 목표가 달성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조금 나아지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조선일보 오늘 탄핵 표결이라고 지금 물타기 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갔잖아. 30면입니다. 권력의 행포가 최순실 사태 키웠다. 최순실 사태의 진정한 해결책은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초점이 어떤 거냐면은 금융 쪽뿐인데,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진 검찰 등 자의적 공권력 행사 어려워야 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 기업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기업들 삥 뜯지 말아주세요. 자, 탄핵 투표 인증샷 논란이랍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이 이제 자기는 가결에 찬성했다니 부결에 찬성했다고 인증하는 거 사진 찍겠다 그랬거든요. 그 관련 얘기 같고, 절차상으로는 또 문제 없는 모양이네요. 31면입니다. 마테오 렌치, 이거는 이탈리아족 이야기네. 출퇴근은 즐겁다. 너는 즐거워해라. 나는 즐겁지 않다. 사설입니다. 탄핵 가결 시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이제 이걸 번역하면 이제는 야권이 전국에서 손 떼고 그냥 네 할 일이나 해라. 자, 두 번째 사설입니다. 이정현 부결돼도 4월 퇴진, 국가 혼란 막는 길이다. 4월 사태 관련한 일이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 오피니언입니다. 사설입니다. 비서실장도 안 만난 박 대통령, 정부 어떻게 운영했나? 이거 박근혜 까는 이야기고. 31면 최하단이 요런 또 광고가 있네. 토요일 오전 11시 가자 광화문으로.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던 최순실 태블릿 PC는 가짜다. 가자 광화문으로. 주최 주관은 보수 대연합인데 앞에 괄호로 정통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통 보수 대연합 분들이 토요일 오전 11시에 광화문에 모인답니다. 2만원 받을까? 5만원 받을까? 5만원 받으면 나도 갔으면 좋겠다. 난 어제 1인 시위 하는데 돈도 못 받고 있잖아. 에이쿠, 나도 돈 받고 그래. 나도 돈 좀 받고 그러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먹고 사는 것도 체결될 텐데, 그지? 저녁값이라 나올 거 아니야. 자, 조선경제입니다. 6억 넘는 주택은 보금자리 돈 못 받는다. 보금자리 돈 못 받는다. 이거 대출 서비스 텐데. 잠깐만요. 경제 쪽 신문, 조선경제는 내가 읽어드릴 게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특별하게 읽어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전자파 차단 제품 대부분 용지물이랍니다. 사실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 모니터 앞에 10원짜리 뭐 전자파 차단한다 그런 거 붙여놓은 분들 있죠. 지금은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얼굴에 붙이고 사실 텐데, 요즘 전자파는 어떻게 피하시나 몰라. 그 전자파도 살살 맞으면 안 아픈가? 잠깐만요. 콧물 진짜. 금감원 인사파동 전 국회의원 아들을 채용 미리 사실로. 경력 한 달짜리 변호사를 뽑았다. 당시 인사 담당자만 옷을 벗었다라고 합니다. 스티쇼를 했나 보네요.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난 조선 그 경제신문이 이게 광고지인지 아니면은 경제신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죠. 그 이후 기업들 졸업 예정자보다 졸업자 선호한다. 취업계 내고 시험 등 출석 대체 부정청탁으로 간주되면서 부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들이 그 마지막 학기에 강의를 거의 안 들어가고 그 왜 교수한테 교수하고 싸반 다음에 이제 그 취업해버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청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요까지가 오늘 조선일보였습니다. 그 다음 한국일보 한번 보죠. 영상 끊겠습니다.